안녕하세요. 투자에 인사이트를 더하는 주식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SK텔레콤의 최근 한 달 주가 동향과 관련된 중요한 뉴스와 이슈들을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의 주가는 최근 다소 급격한 변화를 보였는데요. 한때 회사 역사상 최대 위기라는 말까지 나왔던 해킹 사태의 여파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4월 말부터 SK텔레콤의 주가는 눈에 띄게 약세를 보이며 5만원 초반대까지 밀렸는데요.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5만원 선이 위태롭다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5월 초에는 하루에만 수만 명의 가입자가 이탈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주가도 덩달아 움츠러드는 모습이었죠. 참고로 올 초만 해도 인공지능 사업 기대감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적이던 주가가 이처럼 갑작스런 악재 앞에 크게 흔들린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5월 중순을 지나면서부터 주가는 서서히 반등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배당 매력과 저평가 인식이 부각되며 5만원 초반이 바닥이라는 분석이 나왔고, 이에 따라 매수세가 다시 유입된 건데요. 특히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지나치게 낮아졌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결국 6월 초 현재 SK텔레콤 주가는 약 54,000원대까지 회복된 상태입니다. 불과 몇 주 만에 투자 분위기가 꽤 달라진 셈인데요. 과연 이 반등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지 아니면 새로운 상승 추세의 시작일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우선 SK텔레콤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한 것은 앞서 언급한 유심정보 해킹 사건이었습니다. 4월 하순경 SK텔레콤의 가입자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는데요. 고객 입장에서는 내 휴대폰 정보가 해커 손에 들어갔다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 사건으로 SK텔레콤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일시 중단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입자 보호에 회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영업점에서 번호 이동이나 신규 가입 처리를 아예 멈춘 건데요. 그동안 경쟁 통신사로는 SKT 고객 이탈이 급증할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해킹 소식이 알려진 뒤 약 한 달 동안 SK텔레콤을 떠나 KT나 LG유플러스로 번호 이동한 고객이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 20만에서 30만 명 이상이 이탈했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선 누적 이탈자가 50만 명에 육박할 거란 관측까지 있었는데요. SK텔레콤의 이동통신 가입자 시장 점유율이 기존의 40%대 초반에서 2%포인트가량 하락해 SKT 점유율 40% 붕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SK텔레콤으로선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은 사건이었죠. 이러한 악재는 당연히 주가에도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SK텔레콤은 국내 통신업계 부동의 1위 사업자이자 대표적인 안정주로 꼽혀왔는데, 이번 사태로 그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혹시 이 기회에 경쟁사들이 치고 올라오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퍼졌습니다. 실제로 SK텔레콤 주가가 급락하는 동안 KT 주가는 오히려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한때 KT의 시가총액이 SK텔레콤을 앞지르면서 통신 1위 자리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을 정도입니다. KT 주가는 최근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며 순항했고, LG유플러스 주가도 비교적 선방하면서 SK텔레콤만 소외되는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해킹 사건 이후 SK텔레콤은 어떻게 대응했고, 이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게 회사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줄까요? 우선 SK텔레콤은 고객 이탈을 막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킹으로 유출된 유심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는 현재까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선제적인 조치로 원하면 누구나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주고 유심정보 보호 서비스에 전 고객을 자동 가입시켰습니다. 또 부정사용 탐지 시스템 FDS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 해커가 빼낸 정보로 이상 로그인이나 인증 시도가 있을 경우 즉각 차단하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국 2,600여 개 대리점에서 아예 영업을 중단하고 기존 고객들의 유심 교체 업무에만 전념하기도 했죠. 이러한 강력한 조치 덕분에 사건 직후보다는 고객 불안이 많이 가라앉았고, 이탈자 수도 시간이 지나며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SK텔레콤 스스로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보안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외부 보안 전문가와 고객들이 참여하는 고객 신뢰회복위원회를 발족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도 회사 역량을 모두 쏟아부어서 40년 넘게 쌓아온 고객 신뢰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는데요. 한마디로 재발 방지와 신뢰 회복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대응이 이어지자 주식시장에서도 서서히 SK텔레콤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잃었던 신뢰를 되찾는다면 그동안 주가를 짓눌렀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된다는 논리인데요. 실제로 증권가 분석을 보면 SK텔레콤의 과도한 점유율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최악의 사태는 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해킹으로 일부 가입자를 뺏기긴 했지만 통신시장 구조 자체를 뒤흔들 정도는 아니며 SK텔레콤이 여전히 1위 사업자로서 강력한 고객 기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견해입니다. 다시 말해 해킹 악재로 주가가 싸진 지금이 오히려 싼 가격에 좋은 회사를 살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SK텔레콤의 실적과 재무 상태는 어떤지 살펴볼까요? 아무리 이슈가 있더라도 기업의 펀더멘털이 뒷받침돼야 주가도 튼튼하게 올라설 텐데요. 다행히 SK텔레콤은 올해 1분기 실적을 꽤 선방했습니다.
2025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약 4조 4,500억 원, 영업이익 약 5,67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0.5% 줄어든 수준이지만 이는 작년에 일부 자회사를 매각한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걸 감안하면 사실상 전년도와 비슷한 매출 규모를 유지한 셈이죠. 반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3.8%나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두 자릿수였던 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순이익은 3,616억 원으로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냈고요. SK텔레콤이 이런 호실적을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신사업의 성장과 비용 효율화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통신사업만 바라봤다면 이 정도 이익 성장률을 내기 어려웠을 텐데요. 실제로 1분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AI와 데이터센터 사업 부문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SK텔레콤은 몇 년 전부터 AI 컴퍼니로 탈바꿈하겠다고 선언하며 관련 투자를 강화해왔는데요. 그 결과가 서서히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SKT의 AI 데이터센터 사업 매출은 1분기에 1,020억 원을 올렸는데 전년 대비 11% 넘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AIX라고 부르는 AI 기반 솔루션 서비스 분야 매출도 452억 원으로 작년보다 27% 이상 증가했어요. 이렇듯 AI 관련 B2B 사업에서 새로운 매출원이 쑥쑥 늘어난 덕분에 전반적인 실적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 SK텔레콤의 5G 가입자 증대와 유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증가 등 통신 본업도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미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포화 상태라 크게 성장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SKT가 5G 보급 초기에 적극 투자한 덕분에 경쟁사 대비 많은 5G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5G 스마트폰 보급이 늘면서 고객당 평균 데이터 사용량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이렇듯 신사업 성장 기존 사업 수익 창출의 두 축이 조화를 이루며 SK텔레콤의 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비교적 잘 맞춘 모습입니다. 물론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한 고객 이탈과 그에 따른 비용 유심, 무료 교체 등은 2분기부터 어느 정도 반영될 것입니다. 즉 2분기 실적에는 다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죠. 가입자 수 감소는 통신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각종 보상이나 보안 투자 비용도 추가되니까요. 따라서 2분기 단기 실적은 약간 주춤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그 영향이 일시적이고 하반기에는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올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만약 2분기에 주가가 실적 때문에 다시 조정을 받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길게 보면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당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SK텔레콤 하면 떠오르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높은 배당 수익률이죠. SK텔레콤은 주주환원 정책에 매우 적극적인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최근 몇 년간 배당 성향, 이 평균 60%에 달할 정도로 벌면 절반 이상을 주주들에게 돌려줬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2025년 1분기 배당금으로 주당 830원을 이미 지급했습니다. SK텔레콤은 작년부터 분기 배당을 도입해서 분기마다 배당금을 주고 있는데요. 1분기 830원이 나왔으니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3,300원 이상의 배당이 기대됩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대략 6% 중후반대의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는 셈입니다. 은행 이자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수준이죠. 주가가 많이 내려갔을 때는 배당 수익률이 7% 안팎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 정도면 배당만으로도 쏠쏠하다며 관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배당 활성화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주식 투자로 꾸준히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논의가 있는데요. 만약 일정 수준 이상 배당을 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를 낮춰주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SK텔레콤 같은 고배당주는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기대감도 SK텔레콤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죠. 실제로 배당주의 우호적인 정책 덕분에 SK텔레콤이 재평가받을 것이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요약하자면 SK텔레콤 주가는 최근 해킹 악재로 크게 흔들렸다가 높은 배당 매력과 회사의 빠른 대응, 그리고 신사업 성장 기대감 등에 힘입어 다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과정에서 통신업계의 판도 변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현재로서는 SK텔레콤이 여전히 확고한 1위 사업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보안을 강화하고 고객 신뢰를 다지는 한편 AI와 5G 등 미래 전략 사업에서 한 발 앞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SK텔레콤의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증권업계의 시각을 보면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SK텔레콤 주가가 지나치게 눌렸다며 저점 매수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목표 주가로 7만원을 제시하며 현재보다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단기적으로도 59,000원대까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죠. 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견조한 배당과 금리 하락 환경, 정책 수혜 기대 등입니다. 게다가 해킹 관련 리스크도 시간이 지나며 해소되고 있으니 특별한 추가 악재만 없다면 주가가 서서히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물론 주식시장에서 미래를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전망 역시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입니다. 통신업계 경쟁 상황이나 경기 변동, 예상치 못한 사건 등 변수가 늘 존재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SK텔레콤이 이번 위기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한층 단단해지려 하고 있고 AI와 5G를 축으로 한 성장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SK텔레콤은 글로벌 행사에서도 AI 기술을 선보이고 글로벌 통신사들과 AI 동맹까지 주도하는 등 기존 통신사의 틀을 벗어난 움직임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MWC 2025에서는 전 세계 통신사들의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 총회를 SK텔레콤이 주관하여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내외 유망 AI 스타트업들과의 제휴를 확대하여 KAI 얼라이언스라는 협력 체계를 구축, AI 생태계의 중심에 서겠다는 포부도 밝힌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 이제 통신도 AI 시대라는 흐름 속에서 SK텔레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한편 오지 전략 변화 측면에서도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의 통신 정책 변화에 발맞춰 SK텔레콤은 최근 오지 LTE 통합 요금제를 선보이고 일부 오래된 LTE 요금제는 신규 가입을 막는 등 요금제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오지 시대에 맞게 서비스 구조를 재편하는 움직임인데요. 또 곧 폐지가 논의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법일명 단통법 이후를 대비해 단말 구매 지원 전략도 다시 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결국 SK텔레콤이 고객에게 더 매력적인 오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향후 6G 기술 개발도 통신 3사 중 가장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SK텔레콤은 일찍이 정부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6G 시험망 구축, 국제 표준화 작업 등에 참여하며 미래 통신 시대를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과의 입지 변화도 마지막으로 짚어보죠. 앞서 이야기했듯 이번 사건으로 단기적으로는 KT와 LG유플러스가 반사 이익을 본 측면이 있습니다. KT는 새로운 CEO 취임 이후 조직 안정을 찾았고 마침 SKT 해킹 이슈까지 겹치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1분기에도 KT는 부동산 분양 등 일회성 요인까지 더해 영업이익이 무려 36%나 급증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LG유플러스도 꾸준히 무선 가입자를 늘리며 1분기 영업이익이 15% 이상 성장하는 호실적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에서도 KT, LG유플러스 주가가 상대적으로 선전했고 SK텔레콤이 그동안 다소 소외됐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SK텔레콤의 탄탄한 사업 포트폴리오와 기술 리더십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AI 분야에서 SK텔레콤이 앞서 구축한 서비스들과 기술 투자, 그리고 SK그룹 차원의 지원이 경쟁사와의 차별화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KT나 LG유플러스도 똑같이 AI를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지만 SK텔레콤은 일찌감치 AI 서비스와 인프라 양쪽을 다잡고 있어서 시너지 면에서 강점이 있다는 평가죠. 또한 SK텔레콤은 위성, 미디어, 구독형 서비스 등 다각화된 사업을 펼치며 종합 ICT 기업으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독 플랫폼 티우즈를 통해 각종 OTT와 음악, 쇼핑 서비스를 묶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자회사 SK브로드밴드를 통해 IPTV 및 미디어 콘텐츠 사업도 영위하는 등 통신과 연계된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죠. 이런 사업들도 꾸준한 현금 창출원 역할을 하며 통신 본업과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SK텔레콤은 2021년 말 투자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SK스퀘어를 설립하고 통신 및 ICT 본업에 집중하는 체제로 재편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본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힘써왔는데요.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AI 중심 전략도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통신 3사 모두 기존 통신 서비스 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느라 분주합니다. KT는 오래전부터 디지코 전략을 표방하며 비통신 사업 비중을 늘려왔고 AI 컨택센터나 클라우드, 핀테크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 역시 스마트홈 플랫폼, 미디어 OTT 콘텐츠, 보안 및 기업 솔루션 사업에 힘을 싣고 있죠. 결국 세 회사 모두 탈통신을 지향하며 종합 ICT 기업으로 변모 중인 것은 공통점이라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각사의 전략 방향이나 주력 분야에는 차이가 있어 AI 시대를 맞이한 통신 3사의 경쟁도 앞으로 흥미롭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투자자들은 SK텔레콤이 이러한 경쟁 속에서 어떤 차별화된 성과를 내는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SK텔레콤은 이른바 AI 컴퍼니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는데 향후 이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다면 주가에도 큰 동력이 될 수 있겠죠.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SK텔레콤이 통신 본업의 안정성, 신사업의 성장성, 그리고 높은 배당 매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현재로서는 큰 탈이 없는 한 이 세 가지 축이 비교적 잘 굴러갈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통신 서비스는 경기 불황에도 꾸준한 현금 창출이 가능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AI나 클라우드, 미디어 등은 미래의 플러스 알파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 주주들에게 매 분기 후한 배당금을 쥐어주니 투자 매력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다만 변수는 역시 경쟁사와의 경쟁과 예상치 못한 리스크입니다. 이번 해킹 사태처럼 돌발 악재는 언제든 나타날 수 있고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컨대 KT나 LG유가 공격적인 마케팅이나 M&A 등을 통해 치고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또 정부 규제가 강화된다면 통신사 전반의 비용 증가나 투자 압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영상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SK텔레콤은 최근 어려운 사건을 겪었지만 이를 발판 삼아 더 강한 회사로 거듭나려 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그런 노력과 함께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길 기대해보는데요. 다만 주식시장은 항상 예측하기 어려운 곳이므로 오늘 말씀드린 전망도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입니다.
어느 한쪽 전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주가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최종 투자 결정과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께 있다는 점도 명심하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주식인사이트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